캔자스시티 칩스의 왕조는 끝난 걸까요? 지난 시즌 성적은 6승 11패. 패트릭 마홈스 시대가 시작된 이후 칩스가 이런 성적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단순히 경기에서 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칩스의 공격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홈스가 포켓을 탈출하고 트래비스 켈시가 수비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순식간에 40야드를 전진하던 그 공격이 사라졌습니다. 칩스는 이번 오프시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칩스가 다시 강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홈스가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홈스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팀을 만드는 겁니다. 작년 오펜스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은 시옥스나 러싱으로 팀 오펜스를 다시 설계한 빌스가 떠오르는 행보입니다. 칩스의 오펜스는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최근 칩스를 상대하는 수비의 전략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폭발적인 딥패스를 주지 않는다. 세이프티 2명을 뒤에 남겨두고 마홈스에게 짧은 패스와 러싱을 선택하게 만든다. 과거 타이릭 힐이 수비 뒷공간을 찢었고 전성기의 켈시는 그 아래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마홈스는 리그 최고 수준의 넘버원 리시버를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작년 스피드로 비슷한 역할을 기대했던 워디도 기대 이하였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칩스는 러싱을 충분히 활용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마다 마홈스가 어려운 서드다운을 해결해야 했고 리시버가 열리지 않으면 포켓 밖에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결국 공격은 점점 더 느려졌고 모든 플레이가 마홈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스가 데려온 선수가 바로 러닝백 케네스 워커입니다. 그러나 워커 한 명을 영입했다고 러쉬 게임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칩스가 러싱 전술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칩스는 NFL에서도 샷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이었습니다. 마홈스가 샷건에 서고 러닝백이 존 러싱이나 RPO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RPO는 마홈스에게 잘 맞았습니다. 수비 숫자를 읽고 러닝백에게 줄지 짧은 패스를 던질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패스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이 처음부터 강하게 2선까지 밀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커는 이런 샷건 러닝보다 쿼터백이 센터 바로 뒤에서는 언더 센터 러싱에서 더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라인을 향해 직선으로 접근하면서 블록을 읽고 수비가 한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반대편 컷백 레인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지능적인 선수입니다. 칩스는 기존 샷건 존 러닝에 언더센터의 아웃사이드 존, 스트레치, 카운터와 파워 등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런을 섞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칩스의 건강한 주전 오펜스 라인은 이런 런 플레이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운동 능력과 파워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칩스의 러싱이 살아난다면 마홈스의 부담이 줄고 마홈스가 편하게 패스를 던질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러싱이 살아난다는 건 당연히 워커가 100야드를 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수비의 눈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언더센터에서 워커가 계속 4야드, 5야드씩 전진한다면 라인백커와 세이프티는 러싱을 막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마홈스가 러닝백에게 공을 넘기는 척하고 뒤로 빠집니다. 바로 플레이 액션입니다. 수비가 단 한 걸음만 잘못 움직여도 그 뒤에는 라시 라이스의 크로스 루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옵션 루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자비어 워디가 달리고 있습니다. 즉 워커의 역할은 칩스를 러싱 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홈스에게 좀 더 쉬운 패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앤디 리드 공격의 전통적인 무기인 스크린 패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캠프에서도 마홈스가 수비를 끌어들인 뒤 워커에게 스크린을 연결하고 라인맨들이 블로커로 나가는 플레이가 주목받았습니다. 폭발적인 워커가 공간에서 공을 잡는다면 수비는 마홈스를 압박하기 위해 무작정 전진하기 어려워집니다. 러싱, 플레이 액션, 스크린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칩스의 공격은 더 이상 마홈스가 매번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오펜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팬이 가장 궁금해하는 선수 트래비스 켈시입니다. 켈시는 여전히 수비를 읽는 능력과 마홈스와의 호흡에서는 NFL 선수 중 최고입니다. 존 디펜스의 빈 공간을 잡고 마홈스가 포켓을 벗어나면
즉흥적으로 루트를 바꾸는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켈시에게 과거와 같은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경기 리시빙 공격 전체를 책임지고 인라인에서 블로킹하고 깊은 중앙까지 계속 뛰게 한다면 시즌 후반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칩스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켈시를 공격의 모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서다운이나 레존, 경기 막판 투미닛들을 이런 순간 수비의 구조를 가장 잘 읽는 첼시에게 공을 집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라이스와 워디, 워커가 공격을 끌고 가고 승부처에는 켈시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언더센터 러싱을 확대하려면 타이트 핸드들의 블로킹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켈시와 노아 그레이가 패싱 게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칩스가 강한 러싱 포메이션을 다양하게 보여주려면 다른 타이트 핸드와 태클진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칩스는 다시 강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아닙니다. 과거의 칩스는 마음스의 폭발적인 패싱과 상대를 무너뜨린 뒤 수비가 리드를 지키는 팀이었습니다. 새로운 칩스가 성공한다면 모습은 조금 다를 겁니다. 워커의 러싱으로 수비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플레이 액션으로 라이스와 켈시에게 쉬운 패스를 제공하고 워디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합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마음스가 무릎 부상 이전의 기동력을 얼마나 회복할지, 워커의 기복 있는 러싱 스타일을 칩스가 감당할 수 있을지, 워디가 단순한 스피드 리시버 이상으로 성장할지가 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칩스의 부활은 마음스가 다시 혼자 기적을 만드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스가 기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공격을 완성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마음스의 해조가 아니라 팀으로 강한 칩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칩스가 그런 팀으로 변한다면 왕조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이풋볼이었습니다.